여기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이름의 드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공격형 무인기, 자폭형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없는 혁신이 있을 때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결국 긴 논쟁 끝에 발명가들은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로이터링 뮤니션, 배탄입니다. 배탄이란 무기의 구조와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 외부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표적을 찾고 식별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듭니다. 둘, 최대한 오래 날아다닐 수 있는 장기 채공형 드론을 최대한 싸게 만듭니다. 셋, 2번의 무인기에 1번의 센서와 충분한 위력의 탄두를 결합합니다. 이러면 배탄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무기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1. 킬박스라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 어떤 패턴으로 날아다닐지 입력합니다. 2. 여러 발을 발사하거나 투하합니다. 3. 배탄들은 킬박스 내에서 채공 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표적을 찾습니다. 4. 목표가 보이면 공격합니다. 미사일이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날아간다면 배탄들은 스스로 목표를 찾아 공격합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작동하는 스타크래프트의 스파이더마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잠시 지뢰를 매설하는 거죠. 배탄은 탐지하기에는 너무 작고 일일이 요격하기에는 너무 많이 날아다닐 겁니다. 게다가 목표를 놓쳐도 다시 주변을 돌며 사라진 목표를 집요하게 찾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실 배탄의 개념은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피는 레이더를 찾아내 공격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하지만 레이더의 전파를 찾아 공격하는 방식이라 레이더나 통신시설 말고는 공격할 수 없는 게 흠이었습니다. 덩치가 너무 큰 것도 부담이었죠. 이동하는 목표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현대적인 배탄은 1990년대 말부터 연구되었습니다. 미국 공군은 로카스, 미국 육군은 램이라는 이름의 배탄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비싸서 실패하고 맙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물체의 형태를 인식하려면 값비싼 라다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보제트 엔진은 아무리 작고 저렴하게 만들어도 지갑과 통장에 친절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물건들이 다 그렇듯이 민간 기술의 발전이 죽어가던 아이디어를 살려냈습니다. 모바일 프로세서가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영상 인식이 발전하면서 라다가 아닌 평범한 카메라로도 목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비행을 위해 복잡하고 비싼 엔진이 꼭 필요했지만 이제는 저렴한 리튬이온 배터리와 프로펠러로도 오랫동안 띄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로카스나 램보다 우수한 배탄을 누구나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발상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작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육군은 엘맘스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탄 연구를 시작합니다. 요구 조건은 이렇습니다. 1.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2.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3. 자체적으로 목표를 찾거나 원격 조종으로 지정된 목표를 공격할 수 있을 것. 4. 5에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이상 채공할 수 있을 것. 5. 멈춰 있거나 이동하는 비방탄 차량과 시설을 대상으로 반경 4에서 10m의 살상 반경을 갖출 것. 이 연구에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드론 제작사인 에어로바이러먼트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스위치블레이드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 300이라고 명명된 이 작은 드론은 보병의 군장에 들어갈 만큼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최대 2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20km 너머의 목표를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긴 비행거리는 5km 밖에서 15분 동안 하늘을 맴돌며 킬박스를 만들기 위한 기능입니다. 위력은 40mm 유탄 한 발과 비슷하지만 정확히 목표를 향해 터지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보병들은 이 스위치블레이드를 하나씩 짊어지고 다니다가 소총이나 저격총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목표를 향해 한 발씩 정밀 유도로 쏘거나 여러 발을 일제히 쏴서 지뢰밭처럼 킬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커다랗고 느린 드론을 포착해 공격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다 담고 있으면서 한 발의 가격은 $70,00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 육군과 해병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사용했고 킬박스 형성 능력에 주목해서 다연장 발사기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IED를 몰래 설치하거나 박격포를 기습적으로 쏘고 도망가는 탈레반을 상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죠.
해병대는 아예 V-22에 여러 발의 스위치블레이드 싣고 가서 탈레반의 차량 부대가 오가는 도로를 따라 킬박스를 설치하는 임무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사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더 강력한 스위치블레이드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스위치블레이드 600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6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40km 떨어진 지점에 20분 동안 채공할 수 있습니다. 탄두도 강해져서 제블린 미사일처럼 전차도 잡을 수 있죠. 대신 24kg이라 제블린 미사일만큼 무겁습니다. 이 스위치블레이드는 곧 우크라이나에서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8억 달러의 추가 지원 계획 중에도 스위치블레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장갑 차량을 부술 수 있는 스위치블레이드 600이 아닌 스위치블레이드 300이고 수량도 100발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자신들이 만든 베헤탄을 사용 중인 상황이니 100발의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 중인 두 나라가 모두 베헤탄을 적극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전장에서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베헤탄들이 날아다니고 준비되지 않은 군대들은 킬박스에 들어갈 때마다 피해를 입을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입니다.